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상센터 원장 하트로브입니다. 오늘은 그 호흡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그 호흡법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빨리 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법이라고 그러면, 그 불교에서 안반수의경, 즉, 들숨, 날숨을 이제 알아차리는 그 호흡법인데요. 이 호흡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부처님도 이 호흡법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수행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니미타로 들어가고요. 니미타에서 이제 또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러한 흐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호흡법을 할 줄 모르면 상당히 이제 그 수행에 이제 초입에서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수행의 초입에 해당되는 이 호흡을 아주 잘 다룰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이제 수행은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정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좀 그 할 줄 알면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실은 본산매보다도 근접산매에 해당되는 이 아나파나사티와 니미타에서 더 그 수행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음.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이 색계와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근접산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본산매라고 안 하고 본산매는 이제 어, 그 색계하고 무색계 각 네 가지 선정식을 해서 요거를 이제 본산매라고 그러고 아나파나사티의 호흡법하고 거기에 따른 니미타는 이제 근접 이제 이 산매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사실은 수행자에 있어 가지고 무게감은 사실은 여기에 돼 있다고요. 이 호흡법과 니미타에 이것만 통과하면 뭐 나머지는 의외로 쉬워요. 대개 이제 여기서들 많이 걸려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니미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을 잘 할 줄 알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호흡법과 니미타를 보면 호흡법이 원인이면 니미타는 결과죠. 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할 때 이 색계 사선정은 또 니미타가 원인이 되고 색계 사선정이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있으니까 최초의 원인은 호흡을 잘하는 거였겠죠. 아나파나사티에 들숨 날숨 알아차리는데 근데 이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게 왜 힘드냐 하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호흡을 다룰 줄은 몰라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본다고만 그, 그 호흡을 에,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흡을 다룰 줄은 모르고 알아차리는 거와 호흡을 다룰 줄 알면서 알아차리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호흡이 알아차린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호흡을 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요 그 호흡을 다룰 줄 알면 호흡이 그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호흡이 계속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랑 변해 간단 말이에요.
변해가는 어떤 시점마다 거기서 내가 조금씩 방향만 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다를 줄을 안다면. 근데 이걸 할 줄 모르면 어떤 그런 시점에서 놓치니까 이게 계속 호흡이 목적지로 가들 못하고 좀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좀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좀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하다가 끝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저 수행에 이제 재미도 잃고 결과부자 한 다리만 아프고 이렇게 되니까 그 수행자가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결과가 그래도 좀 이게 나와주기 시작하면 이제 재미가 붙어서 자꾸 하는데 해도 매일 그 발전은 없고 지루하기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오래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호흡을 다루는 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배워야 되느냐면 정작 아나파나사티를 할 적에는 이게 이제 굳이 표현하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수동 쪽으로 바라보는 거지만 알아차리는 거지만 사실은 호흡을 다룰 줄 알면서 알아차리는 거랑 전혀 다룰 줄 모르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실제 해보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 조금씩 어떤 인위적인 게 조금 들어가지면 호흡이 되게 빨라져요. 리미터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럼 호흡을 다룰 줄 안다는 건 뭐냐? 어떻게 배워야 되냐? 그건 유의법으로 하는 거예요. 호흡을 다루는 거니까. 유의법을 통해서 호흡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해가더라 하는 걸 알면은 그 어떤 수동태로 하는 호흡법이지만 그 어떤 변화의 변곡점에 있을 때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그 원하고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틀 줄 모르면 계속 물살이 여울목에서 앞으로 나가지 말고 뱅글뱅글 어떤 돌듯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애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의법으로 그럼 호흡을 다루는 건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우선 인위적으로 유의법으로 호흡을 끊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나파나사티도 결국은 바람만 보고 있다 보면 호흡이 끊어져요. 근데 이제 원래 미세한 호흡과 호흡이 끊어지는 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미세한 호흡은 끊어지진 않았지만 수행자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뭐 호흡이 들락날락거리는 거를 이제 못 느끼는 거죠. 우리 감각 넘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교하게. 그러나 이제 정작 끊어지는 건 이제 사선정에 가서 이제 끊어지는 건데 불구불락이라고 그러죠. 평정심을 찾는 그 사선정에 가서 이제 끊어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신통한 그 능력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숙명통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호흡을 끊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홍두깨 호흡법이라고 알려드린 거 있죠. 아마 이 그 동영상에도 이제 그 좀 올라간 게 있는데 그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호흡을 이제 도교에서 보면 뭐 문식호흡, 무식호흡이 있어요. 이제 무인호흡, 뭐 문인호흡 이제 이런 건데 무인호흡이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그 이제 거친 호흡이겠죠. 문인호흡은 그 부드러운 호흡이고요. 처음에 이제 호흡을 거칠게 한 3-4분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몸이 깨어나요. 예, 호흡을 거칠게 세게 그 호흡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를 배를 이렇게 들여보냈다 그 부르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세게 한 3-4번 해주면 그 몸이 깨어나요. 근데 몸이 깨어난 상태에서 하는 거랑 몸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랑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호흡은 문인호흡은 무인호흡은 몸을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호흡으로 이제 들어온다고요. 몸이 깨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호흡을 그 그냥 부드럽게 하려면 이게 그 상당히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하려면 호흡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빨래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코앞에 거기다 호흡을 이렇게 국수 밀듯이 홍두깨로 빨래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국수 미는 판이 있죠. 옛날에 어머니들 거기에 이제 홍두깨로 이렇게 이제 국수를 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밀듯이 앞에 이렇게 이제 코앞에 국수판이 있다 그러고 국수판에다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국수 이렇게 쭉 밀듯이 쭉 밀었다 국수판을 타고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호흡이 이게 이제 기댈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호흡이 그 국수판에 이제 기대서 국수판은 물론 이제 상상의 물건이죠. 이제 부드럽게 이제 그 호흡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국수판을 국수 밀듯이 하는데 호흡을 이제 국수가 이제 이제 그 호흡이죠. 한번 해보세요. 그 국수판을 없애고 할 때하고 국수판 이시할 때하고는 호흡이 그 부드러움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수판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호흡이 거칠면 이게 해보면 우리 마음과 호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호흡이 마음보다는 거칠죠. 마음이 호흡보다는 좀 부드럽고요. 이 국수판을 쭉 하면서 그 호흡을 이 마음과 일치를 시키세요. 그 부드러움을. 이 부드러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국수판을 밀듯이 천천히 호흡을 이렇게 쭉 길게 가늘게 쭉 해나가다 보면 이게 의식과 호흡의 그 부드러움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호흡이 아닌 마치 내 마음을, 내 의식을 이렇게 그 국수판에 밀듯이 이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밀고 땡기고. 그러면 호흡이 들락거리는 게 아니고 마음이 들락거리는 거. 마음 호흡법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우리 호흡이 부드러지면서 마음과 호흡이 이제 동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제 그 제트 기류 호흡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어느 일정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제트 기류를 타고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륙할 때까지는 제트 기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엔진의 100% 엔진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제트 기류를 타면 이제 앞으로 치고만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뜨는 건 걱정하지 말고. 그렇듯이 호흡이 마치 윤려를 타고 저절로 들숨날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편안하죠. 요 상태에서 아까는 국수를 밀 때는 길고 가늘게 했지만 요 제트 기류를 타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짧게 해주는 거예요. 짧게. 이제 호흡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은 호흡을 끊는 거예요. 짧게 하면서 부드러운 건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짧게 해주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호흡이 탁 끊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호흡이 이제 멈춘다고요. 그러면서 의식만 남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호흡만 가지고는 이미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선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흡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호흡을 끊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호흡을 이제 이렇게 해보면 다를 줄을 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다를 줄을 안다. 그 다음에 호흡의 성질을 알게 돼. 특성을 알게 되고 호흡을 이해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수행을 한평생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호흡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하는 거예요. 아나파나사티는 그냥 호흡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능동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동만 들어가요. 근데 이 호흡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나파나사티라고 해서 관찰해 보면 호흡이 계속 변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호흡을 끊는 법에서 이제 호흡을 다룰 줄 알게 되면 그 어떤 변곡점에서 다시 뒤로 후퇴할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호흡이 부드러워졌다 거칠어졌다 부드러웠다 거칠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계속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호흡이 끊어지는 경지를 뭐 일주일 만에 했다, 뭐 10일 만에 했다, 뭐 한 달 만에 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5분 안에 호흡이, 예, 끊어지니까요. 그냥 아나파나사티로. 왜 호흡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동태지만은 무한정, 아무 대책 없는 수동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 수행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마치 배를 타고 가는데 능동적 호흡법은 내가 역류를 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이 수동적 호흡법은 물결 따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위법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이제 유위법이고, 무위법이긴 하나, 아나파나사티가 무위법이긴 하나, 이것이 가다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딴 데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씩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치기를 안 하고 그냥 무한정 보고 있으면 호흡이 좀 나갔다 뒤로 후퇴, 나갔다 뒤로 후퇴했다, 나갔다 뒤로 후퇴했다 하면서 계속 호흡이 어느 선정을 들어가게 하는 임계치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호흡을 하면서 아나파나사티를 하면서 애를 먹으신 분들은, 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주 실감을 할 텐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이게 매우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위법으로 이렇게 물 흘러가는 대로 배를 띄워서 호흡을 흘러가기는 하는데, 단 이것이 옆길로 간다든지 어디서 여울목에서 이게 뱅뱅 돌고 있다든지 할 적에 좀 가지치기를 할 줄만 안다면, 그러고는 안 되면 또 제자리 잡으면 그냥 또 이제 무위법으로 이제 흘러가게 두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호흡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재밌죠. 그리고 어느 항상 비슷한 수준에서 호흡을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바로바로 이제 근접산매를 넘어서 본산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호흡이 우리 선정이라는 것이 수행 절차로 보면 근접산매에 해당되는 아나파나사티와 니미타 단계를 거쳐서 본산매에 해당되는 색계 선정 4가지,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무색계 선정 4가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3가지죠. 단계가 아나파나사티, 니미타, 이제 선정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나파나사티는 니미타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원인으로 해서 니미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니미타는
선정의 원인이 되고 선정은 니미타에 의해서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 3단계에 있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것이 아나파나사티, 그 다음 어려운 것이 니미타, 그 다음 어려운 것이 선정이. 그러니까 선정이 제일 쉬운 거예요. 할 줄 알면. 근데 이 앞에 아나파나사티와 니미타를 할 줄 모르면 이 선정이 이제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꼭 뭐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나파나사티와 니미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그 가장 부처님이 선호했던 방법이고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생명하고도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호흡을 다룰 줄 알면 나중에 도교라든지 여러 가지 단전 호흡이라든지 할 적에 또 많은 도움이 되죠. 단전 호흡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는데 그거는 불교 이 아나파나사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단전 호흡은 그 유의법이거든요. 무의법을 알고 유의법을 하는 사람과 그런 것 없이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 그 단전 유의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현상과 그것을 잘못 다뤄놨을 때 부작용이 생겨서 나중에는 수행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치료하러 다니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선정 불교 수행이라든지 이 저 삼매 수행할 때는 100%이 선정 이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숨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신 수행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